안녕하세요. 신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NFT가 제도권 예술에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했고요. NFT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산업 여러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술에 가져온 변화라는 과거형의 이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NFT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거대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파일은 이름이 punk.png라고 하는 2400 곱하기 2400 픽셀의 거대한 이미지예요. 사실 여기까지 보셔서는 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조금씩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어떤 사람 같은 모습들이 보이시죠? 네, 조금 더 확대를 했고요. 이 작품은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NFT, 하나의 컬렉션이에요. 그리고 NFT라고 함은 이제 non-fungible이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 대체 불가라는 표현이고요. 이 대체 불가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는 속성이나 가치, 이것들이 전부 구분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이 컬렉션은 총 10,0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7804번에 해당되는 하나의 이미지이죠. 이 이미지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이미지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는 전부 24 곱하기 24 픽셀 이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10,000개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과연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상당히 못생겼어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가지는 현재의 시장적인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수십억에 달하는 작품도 있고요.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수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죠. 크립토펑크는 현재 NFT를 컬렉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고요. 모두가 이것들을 욕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나 유명세를 가지게 되죠.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가상세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총 9만 개의 대지, 랜드라고 하는 NFT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NFT 안에 누군가가 소유하는 소유자가 그 위에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세상을 꾸미고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안에서 재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하나의 가상세계, 가상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하나 각각의 땅은 16 곱하기 16m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서는 3차원의 아바타, 그리고 3차원 공간의 여러 오브젝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다중 접속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경험 요소들이 제공이 되죠. 최근에는 소더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매 회사이기도 하죠. 소더비가 디센트럴랜드 안에 갤러리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놀러와서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작품들을 감상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또 클릭을 해서 직접 구매 페이지로 가서 이 NFT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경험까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굉장한 권위를 가지는 이런 주체들이 이 가상세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또한 상당한 권위와 그리고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를 구성하는 총 9만 개의 대지 하나하나는 현재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서로 갖고 싶어서 구매하고 거래하고 판매하는 등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펼쳐지는 경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경매를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곳을 통해서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현재 크립토펑크와 같은 작품은 가상세계를 넘어서 오프라인 전시,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전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낯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가 디지털 세계에서 시작됐고 디지털의 가상세계 안에서 인기를 얻고 그 안에서 보여지던 것이 다시 이렇게 프린트 형태로 전시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궁금함을 남기는 지점이죠. 소더비는 최근에 소더비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는 NFT, 다양한 NFT 작품들을 모아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는 트위터와 협업을 한 재미있는 컬렉션 작품들도 선보였었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이 사이트에 이제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한 명 한 명의 계정마다 그 사람을 상징하는 이런 픽셀 이미지에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 또한 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죠. 이런 식으로 소더비가 앞으로 NF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상세계의 경험들, 온라인상의 경험들은 더더욱이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작품은 보유자들이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초기 관심자로서 이미 이 NFT를 보유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거둔 그런 사람들이죠. 현재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10,000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여러 개의 NFT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어쨌거나 10,000개에 해당되는 이 커뮤니티는 서로 연대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NFT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 아트라고 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파일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준다. 그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개방된다라는 것 자체가 원본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것들이 복제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NFT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이 복제돼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가 그 파일을 가지게 되는 것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파일이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거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과거에 작동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에서처럼 이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픽셀레이트라고 하는 전시를 열어서 미국 여러 지역에 있는 빌보드를 다 구매하고 그것들을 크립토펑크 NFT에 있는 이미지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이런 활동을 했죠. 제가 만약에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이미지들을 보고서 저게 뭐지? 라고 굉장히 궁금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면서 저게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에 대해서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지금 타임스퀘어, 미국의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죠.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서 NFT와 관련된 큰 페스티벌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치라고 생각하는 저 디스플레이를 수많은 NFT 이미지들이 도배를 하는 현상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NFT 컬렉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어떻게 보면 나만의 하나의 개인 전시회가 되는, 컬렉션 전시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NFT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같은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연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과거에 단순히 무언가를 컬렉션하는 컬렉터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그리고 사고 파는 갤러리나 큐레이터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미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크립토펑크가 가지는 더 큰 가치는 사실 이 하나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부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크립토펑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그들을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NFT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NFT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NFT를 보내주고 선물하는 이런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립토 펑크에서 시작된 크립토 바디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얼굴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몸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얼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배포하고 그들이 그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전신 아바타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는 크립토 펑크가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보여주는 크립토 베이비 펑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기존의 크립토 펑크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한다면은 이렇게 파생된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NFT를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고, 그것들은 또 다시 시장에서 시장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는 부가적인 수익을 남기게 되는 구조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의 NFT를 가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커뮤니티 그리고 문화의 중심 안에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는 점차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는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펑크 하우스의 경우에는 지금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NFT 하나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비용을 모아서 저 하나의 NFT에 투자를 하고요.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 NFT를 통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들에게 공정하게 다시 수익이 분배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 DAO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라는 형태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DAO라는 개념도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NFT가 작동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데요. 그 블록체인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한 하나의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그들이 서로 수익을 위해서 혹은 재미를 위해서 하나의 문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구조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플라밍고 다오 같은 형태가 있고요. 이들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기회들을 탐색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그것들에 대한 수익을 서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업처럼 작동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랠리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곳에 가시면은 여러 아티스트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을 서포트하는 서포터들, 팬덤들과 함께 소통을 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로버트 딜롱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자신이 만든 토큰의 이름이 RDL이라고 하는 토큰이고요. 이 토큰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토큰이 순환하면서 그 안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발생하고요. 그 시장은 그들의 작품, 아티스트, 그리고 그들의 서포터들, 이들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많은 부분들이 중개자라고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중개자 없이 그들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러한 관계들을 능동적으로 발현해 나간다라는 점이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NFT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 에셋 그리고 디지털 아트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아티스트가 팬들과 서포터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NFT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신의 보상으로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상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보고 물론 그냥 수집하는 데 그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판매하고 사람들에게 더 그것들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 아티스트의 가치가 반대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기술을 통해서 더 쉽고 그리고 더 편리하게 접근성 높게 구현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들과 함께 NFT가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큰 변화들, 대표적인 변화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이 좋냐 나쁘냐의 평가는 아직은 시기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현상을 더 많이 관찰하고 그것들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함 그리고 혹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함으로써 다가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FT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 NFT가 금방 없어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같은 좀 단편적인 평가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담론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수많은 비평들, 조금 더 전문가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